비서실장으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한 것을 두고 같은 당 김웅 의원이 결국 지난 2년처럼 일방통행을 고집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때나마 변화를 기대했던 제가 밀어냈다면서 해시태그를 통해 홍준표, 정진석 환장의 투톱이라는 글을 남기며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함께 저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 자, 대통령 비서실장 오늘 임명을 했는데 정진석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여당과 또 야당의 입장, 그리고 여당 내에서의 비판적인 인사도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국민의힘은 이제 민생과 개혁을 위한 가교를 기대한다. 정진석 실장을 통해서 정책형이 아닌 정무형 실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용산의 거수기인 장본인에게 노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한 사람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 이렇게 비판을 다른 시각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임명을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으로 국민의힘 5선 중진이에요. 정진석 의원. 이번에 22대 국회에서는 이제 논산부여 이쪽에서 떨어졌죠. 5선인데 친일파도 논란도 있고요. 아버지 때로부터 시작해서 정진석 아버지 때 6선과 또 정진석 의원 5선까지 한 11선 대대손손 이어가면서 국회를 장악을 했던 논란이 있는 그 인물입니다. 친일파 논란도 있고 노 대통령 그것도 명예훼손 이런 부분도 지금 실형을 1심에서 받고 있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 인물을 임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문제가 많습니다. 동영상에서도 이제 나오겠지만 살펴보시면 여당 내에서도 이준석 대표라든가 또 김웅 의원이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의용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내는데 민심을 가감없이 듣고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함께 소통하려는 대통령의 절박한 이건 의지다. 다년간의 기자생활 그리고 오선 의원,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치권 전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그야말로 소통의 적임자라고 아주 칩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이어서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라는 민심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고 민생과 개혁을 위해 더욱 폭넓은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대통령에게 말씀드리러 노력하겠다는 정 실장의 다짐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모자람에 대한 반성이자 더 세심하게 민심을 살피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아주 칭찬 섞인 이야기를 했고요. 자, 윤상현 의원은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으니까 정치형 정무형 비서실장이 필요할 테고 그런 면에서 낙점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본다. 과거 정책형인 김대기 이관섭 전 비서실장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줄 거다. 그래서 이제 정책형에서 정치형으로 정무형으로 이렇게 방향 전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긍정적인 또 평가를 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에다가 국회와 소통이 되고 충직한 분으로 알고 있다. 환영한다. 환영의 의사. 앞으로 2년 동안 선거도 없으니까 대국회 관계를 원만히 추진해 전국의 안정과 나라 발전을 기하길 바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되는 입장을 펼치고 있는 비윤석열계 국힘 쪽이죠. 가채 내부의 비윤계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다가 우리 당이 무너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전당대회로 뽑힌 당대표를 이준석 대표라는 거죠. 자, 대통령 지시로 내쫓은 것, 이준석 대표를 내쫓은 것과 당신 100%로 전당대회 룰을 갑자기 급조해가지고 대통령의 사당화로 만든 것으로 두 가지 모두 주도한 사람이 바로 정진석 의원이다. 이런 사람을 지난 2년처럼 일방통행을 고집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직격탄을 날리면서 비판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정 실장을 임명한 것은 불통의 국정을 전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건 외면한 인사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치하는 대통령을 하실 생각이 없는 듯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한 정 실장은 친윤의 핵심 인사다. 그리고 그동안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의 거수기로 전락하도록 만든 장본인의 한 사람이라면서 더욱이 정 실장은 친일 망언으로 시민단체의 최악의 후보로 꼽힌 인물이고 낙선한 인물이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제1야당 대표에게 무수한 막말과 비난을 쏟아낸 인물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도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해서 그가 쏟아낸 막말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라면서 이거는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불과 10여일 전 선거로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을 했는데 이런 인사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않을 거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군소 정당들도 정 실장의 임명을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자,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내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쫓겨난 이 개혁신당 이중석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정 신임 실장을 겨냥해서 당원 투표, 당심 100% 전당대회 룰을 밀어붙였던 사람이 저는 이 정부 실패에 굉장히 큰 책임을 갖고 있다고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본다. 당신과 민심이 괴리되고 있다는 떨어져 있다는 사리 판단마저 안 되는 사람이 비서실장 되면은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느냐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정의당 김민정 대변인은 또 총선 참패 이후에 국정쇄신, 인적쇄신 한다고 하던데 쇄신은 온데가 없는 구태인사다. 정 실장은 대표적 친윤인데다가 막말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망언 제조기라고 비판을 하고 났습니다. 새로운 미래의 최성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내는데 원조 윤핵관으로 협치와 국정쇄신이 가능하냐. 국민이 총선 결과를 통해 외쳤던 목소리를 끝내 외면한 것이라고 성토를 하고 있고요.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은 정 실장은 한일의원연맹의 한국 대표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했다고 자화자찬하지만은 국민들 생각은 다르다면서 한일 구려 교계를 바로 잡겠느냐고 따져 물었고요. 진보당의 김도연 부대변인은 참으로 이거는 우려스러운 인사다. 정의원 말이 늘 논란이 됐기 때문이라면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과거 막말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대체적으로 이게 적합하지 않다 비판을 했고 당연히 그리고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웅 의원이 이렇게 비판을 김웅 의원이 이렇게 바로 비판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지난 2년처럼 일방통행을 고집하게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서 개혁신당 이중석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정부 실패에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 민심과 당심을 괴리가 있는데 당심으로만 모든 것을 밀어붙여 가지고 이 정부를 망하게 했던 이 책임자를 쓰게 되면은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이 이준석 대표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쫓겨나 가지고 이제 개혁신당을 창당을 했잖아요. 네, 이런 인사들의 비판을 통해서 볼 때 아직도 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자기에게 맞는 친윤계 인사, 친윤계 코드 인사죠. 코드 인사, 친윤계로 인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막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정진석 의원을 비서실장을
임명한 거에 대해서 또 칭찬하고 지지하는 이런 모양새를 갖고 있는데 여전히 아무튼 국민의 눈높이에는 이게 맞지 않고 야당과의 협치 뭐 이렇게 운운하지만은 이런 사람을 정진석 같은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게 되면 이게 야당과의 협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뭐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뭐 비극을 맞이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해가지고 사자 명예훼손에 걸려서 1심에서 선고를 받은 이런 사람, 그다음에 제1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막말하고, 그리고 뭐 친일파 논란도 있고요. 한일 의원연맹 한국 대표로서 굉장히 일본하고 굉장히 친한 뭐 일본과의 뭐 협력 뭐 그런 것까지는 경제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지만은 대대적으로 그동안에 이 친일파 논란들이 좀 많이 있었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일파 논란이 있는 의원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고 또 친윤계죠.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친윤계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자기에게 맞는 코드 인사로 결국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똑같은 입장으로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해왔던 그런 입장을 또다시 반복하려고 하는 거냐. 이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신랄하게 비판하고 김웅 의원까지 나서서 비판하는 걸 볼 때 야당이 비판하는 건 당연하지만 친국민의힘계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 대표까지 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런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게 오히려 정확한 시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개인적으로 정말 이 정진석 의원은 정말 이 막말을 많이 하고 이 기자 출신인가요? 기자 출신이라고 막 치켜 세우면서 이게 소개를 오늘 유례 없이 이렇게 또 대통령이 직접 비서실장 또 소개를 하면서 막 띄워주길 하는데 정말 다년간의 기자 생활과 오선 의원, 청와대 정무수석 이런 사람을 그 지역에서 오선이나 뽑아주었던 이 지역민들이 참 임무를 제대로 받는지 모르겠고, 그 동안에는 이제 5선 동안 뽑아줬지만 이번에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22대 국회에서 떨어졌죠. 22대에서 결국에는 그 지역구에서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이 정진석 의원의 친일 행각이라든지 친일파적인 그런 행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막말,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가지 했던 것들, 민심을 거스리고 당심 100%로 모든 것을 선출하려고 하는 당심 100%로 전당대회 룰을 급조해가지고 대통령의 사당화로 윤석열 대통령 당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들, 그 다음에 전당대회로 뽑힌 당 대표 이준석 대표를 대통령 지시로 내쫓은 게 이 모든 책임이 정진석에게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을, 책임 있는 사람을 왜 임명하느냐. 이렇게 김웅 의원과 그 다음에 이준석 당선자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의 이런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논란의 중심에 있고 앞으로 야당과의 이런 협치와 이해와 대화가 통하겠는가, 협치가 되겠는가, 일방적으로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을 통해서 윤심을 통해서 그대로 대변하고 그걸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좌충우돌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죠. 이 생각이 절대로 굽혀지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한 그런 인물이 아니고요. 여전히 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그거를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라 많은 비판을 받고 앞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멀었구나. 말로만 그냥
말로만 대화하고 협치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이 행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여전히 이런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할 정도로 정말 답답하고 일방통행식이다. 네, 그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비판한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는 소통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다가는 국민들로부터 뭐 회초리가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몽둥이를 맞아야죠. 몽둥이를 맞고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22대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레드 카드를 이렇게 옐로 카드를 보여줬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면 이제 레드 카드를 받아야 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에 대해서 정말 한심한 수준의 결정을 한 또다시 헛발질을 하고 있는 이런 윤석열 대통령과 용화대 입장을 우리가 살펴봤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아요와 댓글 또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웅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우리 당이 무너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전당대회로 뽑힌 당대표를 대통령 지시로 내쫓은 것과 당심 100%로 전당대회 룰을 급조해 대통령의 사당으로 만든 거라며 이 두 가지를 모두 주도한 사람이 바로 정진석 의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정 비서실장을 향해 선거 승리를 이끈 당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두고 저격을 시작했고 윤리위 징계를 조종한 듯한 문자를 주고받기도 했다며 결국 윤심이 곧 민심이라는 희대의 망발로 국민의힘을 용산의 힘으로 사당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앞서 홍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와 소통되고 충분한 분으로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을 환영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2년 동안 선거도 없으니 대국회 관계를 원만히 추진하여 전국의 안정과 나라의 발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며 거듭 정진석 비서실장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이보다 앞선 글에서 나는 친윤이 아니어도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대통령을 흔드는 건 반대한다며 대선이 아직 3년이나 남았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 협조하고 바른 조언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참 비서실장 찾는 게 뭐 이렇게 요란하고 이렇게 또 여러 사람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 보도에 따르면은 장관의 삼선 의원을 지냈던 원희룡 전 장관에게는 또 뭐 정무 수석 역할을 또 제안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게 정말 주서 없다는 게 그런 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평정심을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변에 조언자랍시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대통령마저도 또 믿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은 정말 인사가 말이 되는지 아닌지 궁금하시면은 저한테라도 물어보십시오. 진짜 제가 다 답해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인사들은 글쎄요, 저는 돌려막기보다도 더 안 좋은 양태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사실 책임을 져야 될 인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기보다는 어쩌면은 또 뭐 상해에 해당하는 그런 직위를 이렇게 준다고 하면 얼마나 공정하지 않은 그런 인사겠습니까?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어 있지 않다. 당심 100% 전당대회 룰을 밀어붙였던 사람이 저는 이 정부의 실패에 굉장히 큰 책임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아니 그런 사리 판단마저도 안 되는,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어 가고 있다는 판단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만약에 비서실장이 되면은 저는 그거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에게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지 있지 않다. 그리고 또 매번 일정 잡을 때 어디 시장으로 또 모시고 가고, 그 시장마저도 안 되면 서문시장으로 가고, 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정말 민심이 뭔지 아는 사람이 좀 비서실장과 총리에 포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고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하시는지. 사실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게 무시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총선 이후에 제일 당황하고 있는 것이 정부 여당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서없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정말 솔직하고 담백하게 국민들에게 한번 입장을 정리해서 표현하시는 게 어떠냐. 그 안에는 우리 개혁신당 측에서 제안했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뭐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아이디어 차원의 이런 수습책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임시적이고 떠밀린 듯한 형태의 야당 대표의 만남 이거 하나 정도만 제시하시고 나머지는 다 두수 없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국민들께서는 여당 비대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에게 식사 제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거부당하고 뭐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지만은 누가 봐도 거부한 모양새인데 그런 걸 보면서 대통령의 그런 어떤 선언적인 어떻게 하겠다보다도 정말 민망한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외교에서 외치의 성과를 내겠다더니 이제는 국제적으로 초청도 잘 받지 못한다 이런 것들. 저는 국가 운영망이 앞으로 아직 3년이 남았다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재정비하고 국민들에게 말을 던져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참패 이후 12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진석 비서실장을 낙점한 것과 관련해 야권에선 총선 민심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인사라는 비판이 인사의 거수기로 전락하도록 만든 장본인 중 한 명이고 야권과의 협치에도 어울리지 않는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쏟아낸 인물입니다. 그 밖에도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해 그가 쏟아낸 막말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런 인물을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세우고서 이렇게 사람이 없냐며 국정운영 실패에 책임이 있는 정의원을 중책에 기용하는 것을 보니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총선 민심에 따라 실천해야 할 10가지 사항을 제시하며 최상병 특검법 수용과 거부권 행사 법안 재수용 등을 요구했습니다. 조 대표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따라 실천해야 하는 최소 10가지 사항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조 대표가 첫 번째로 꼽은 것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이 제발이 되면 수용하라는 것인데 해당 법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이 포함됩니다. 조 대표는 이어서 최혜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용하라는 것과 함께 민생회복 및 과학기술 예산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에도 동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 중단, 비판 언론에 대한 억압 중단, 2022년 4월 여야가 합의 서명한 수사와 기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실천도 요구했습니다. 조 대표는 또 2021년 12월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하며 공언한 약속을 실천하라며 김 여사의 역할 축소를 요구하는 한편 윤 대통령 음주 자제와 윤 대통령 부부의 무속인 극우 유튜브 시청 중단과 대통령실 안에 포진한 극우 인사 및 김 여사 인맥 정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 게시물에 나의 국정 운영은 무조건 옳다라는 문구를 바라보는 윤 대통령의 등 뒤로 경고와 정권 심판 등이 쓰인 레드카드를 들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그려진 만평을 함께 첨부했습니다. 앞서 조 대표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과 관련해서도 사진을 찍기 위한 형식적 만남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최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적 요구에 성실하게 답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초청을 고사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의 측근인 김경률 전 비대위원은 갑작스럽게 일정을 잡는 게 의아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 전 비대위원은 오늘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위원장이 아무리 백수 상태지만 금요일에 전화해서 월요일 오찬을 하자고 했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된다며 다른 비대위원들에게도 전혀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비대위 방도 약간 왈가왈부가 있었는데 야 이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만나는데 정작 총선 당시 가장 애썼던 한동훈 위원장을 왜 안 만나느냐 그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대처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정을 잡은 게 아니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연락하면 되실 텐데 비서실장, 원내대표 이렇게 두 다리를 건너서 하는 것도 보면은 조금은 전격적이지 않다. 김 전 비대위원은 또 윤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먼저 만났고 그 만남을 전후로 홍 시장이 한 전 위원장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인간적 서운함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한동훈 위원장의 뭐랄까요 개인적인 성격 이런 건 잘 모릅니다만은 서운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오는 말들이 회담을 마치고 나서 홍준표 시장의 발언들이 대단히 또 세잖아요. 그렇죠. 배신자다 뭐 이런 게 나오는 말들이 있으니까 뭐 인간적인 서운함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전 의원은 특히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공세에 대해 디올백 문제 등을 국민들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말한 게 배신이냐. 이게 배신이라면 홍 시장은 공공선이라는 걸 생각 좀 해주기 바란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의 근황에 대해선 몸 상태도 힘들고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집에만 있다. 휴식을 취하며 컨디션 회복 중이라고 말했고 향후 행보에 대해선 적어도 다음 당대표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이후를 기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 의제와 관련해선 최상병 특검법의 경우는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인 이상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주장했고 김건희 특검법과 민생지원금 25만 원과 관련해선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정무수석 교체 등 대통령실 내부 인선을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위한 실무 준비회동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